안녕하십니까. 조수진 정통우파 시청자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최근 제 유튜브를 보신 영종도 주민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 후보님, 왜 영종도 얘기는 안 하십니까? 저는 그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 조수진은 21대 인천 중구 강화 옹진 국회의원 출마 때부터 이미 영종을 받고 이단시티를 직접 받고 이 구조적 고민을 했고 해법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 중요한 문제는 여전히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영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미단시티를 중요하게 보느냐? 단순합니다. 미단시티는 한 지역의 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이곳이 살아야 영종도 동북부가 살아납니다. 영종도의 동북부가 살아나야 영종 전체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미단시티가 무너지면 영종은 반쪽짜리가 될 수 있습니다. 국제도시 일부만 발전하고 동북부가 멈추면 그것은 균형 발전이 아니죠. 한쪽만 뜨고 한쪽은 멈춘 구조. 도시 전체가 아니라 부분 성장 구조. 이것은 결국 영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단시티는 방치하면 안 된다. 실패한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된다. 영종의 미래는 균형 발전 구조로 가야 된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시간은 흘렀고 정치는 말했고 사업은 반복됐고 도시는 다시 멈췄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더 좋은 말을 하느냐가 아닙니다. 왜 실패했는가? 무엇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잘못됐는가?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저는 오늘 단순한 지역 민원처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영종도, 이단시티, 인천공항 경제권, 영종도의 균형 발전, 이걸 하나의 큰 판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왜 영종 이야기를 안 하느냐는 한 주민의 이야기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본질은 이겁니다. 멈춘 미단시티를 어떻게 영종 전체의 미래 성장 엔진으로 바꿀 것인가? 바로 그 구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종도의 미단시티를 단순히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 이렇게 본다면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돈은 움직였는데 도시는 멈췄고 책임은 사라진 구조적 붕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은 팔렸고 투자자도 들어왔고 PF도 일어났고 공사도 시작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국 남은 건 멈춰선 공사장, 유치권, 공매, 그리고 지역의 시간 정지일 뿐입니다.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 인천도시공사는 약 104만 제곱미터 규모의 미단시티의 토지를 6,694억 원 규모로 공급했습니다. 당시에 외자 유치와 국제도시 개발이라는 거대한 그림이었죠. 하지만 첫 번째 사업자는 3,372억 원 대출 상환을 못해서 결국 2017년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실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났다면 그저 한 번 실패한 개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한 구조 위에 다시 외자와 글로벌 브랜드가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이냐? 2017년 카지노 복합 리조트 부지는 LOCZ 코리아에 약 455억 원에 매각됐고 미국의 시즐 엔터테인먼트, 중국 대형 부동산 기업인 RNF까지 참여해서 국제 프로젝트처럼 다시 재출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더 큰 투자, 더 글로벌한 재도전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2020년 공사 중단. 이유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비를 못 냈기 때문입니다.
쌍용건설이 약 240에서 280억 원의 그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고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즉, 도시의 미래 비전보다 먼저 무너진 건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왜 돈이 없었냐보다 왜 구조가 그렇게 설계됐었냐는 것입니다. 또 그 사이 다른 돈의 흐름도 있었습니다. RNF 코리아는 2, 3단계 토지를 총 2,736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일부는 약 1,300억 원 규모로 다른 투자자에게 넘어갔고 그 투자자 역시 PF 상환의 실패로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2,300억 원대였던 입찰가가 반복 6차랑 끝에 1,200억 원대로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조가 보입니다. 외자를 유치했고 토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2차 투자가 일어났고 PF 대출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상환에 실패했고 공매로 끝났습니다. 이거는요, 도시 개발보다는 거래 구조의 연쇄 붕괴에 가깝습니다. 즉, 도시의 가치 자체를 키우는 구조보다 누가 들어오고 누가 팔고 누가 빠져나갔느냐, 여기가 중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남았습니까? 영종도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토지를 팔아서 현금을 회수한 주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 매각 차익을 얻은 구간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지막에 남은 건요, 공사비를 못 받은 시공사,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기관, 멈춰선 도시를 떠안은 지역입니다. 즉, 수익은 사유화되었고 실패는 지역화된 구조가 위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이 문제를 단순 시장의 실패다 이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업은 처음부터 공공이 판을 만든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인천자유구역 경제청, 인천시 공공토지공급 개발권 부여, 즉 판을 만들 때는 공공이 하고 이제 무너지니까 시장과 기업의 책임을 물으면 이 구조가 반복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단시티 문제의 핵심은 시장 실패 이전에 공공의 관리 실패일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할 때는 멋진 비전을 얘기하고 이제 실패하니까 민간에 책임져라 이런 구조이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미단시티는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형 개발 정책의 축소판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선거철만 되면 공항 만들겠다, 철도 만들겠다, 국제도시 건설하겠다, 복합 리조트 들여오겠다, 이런 거대한 말만 번지르르한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사업성 검증, 권리 구조, PF 리스크, 엑시 구조가 약하면 처음엔 화려하지만 결국 멈춘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미단시티의 진짜 문제는 투자를 하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이 땅은 투자가 가능한 구조인가? 답은 아직 불완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유치권, 담보권, PF, 공매, 소송, 불확실성이 얽혀있기 때문에 글로벌 자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는요, 아이디어보다는 정리된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홍보가 아닙니다. 구조 정리가 우선입니다. 권리를 정리하고요. 채권단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유치권을 해소하고 담보를 재설계해서 클린 자산화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즉, 좋은 사업 아이디어 이전에 들어올 수 있는 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가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책임지기 싫어서 미루는 구조가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도시는 늙고 자산은 할인되고 지역 신뢰는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는 개발 한 번 실패했다고 무너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방치할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단시티의 첫 번째 해법은 무엇을 지을까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이 복잡한 구조를 먼저 정리할 것인가입니다. 즉, 카지노냐, 리조트냐 이전에 공공이 이 판을 다시 정리할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오늘 첫 번째 핵심입니다. 미단시티는 처음부터 안 된 도시가 아니라 실패한 구조 위에 또 실패한 구조를 올린 결과입니다. 지금 필요한 첫 번째 해법은 새로운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판을 정리하는 책임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단시티의 권리를 정리하고 유치권과 PF, 공매 문제를 어느 정도 풀었다고 가정해보죠. 자, 그 다음엔 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무엇을 넣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과거 방식과 완전히 다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는 미단시티를 단순한 리조트, 단순한 쇼핑몰, 단순한 카지노 중심으로 보는 것은 이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델은 이미 한번 실패했기 때문이죠. 카지노 중심 모델은 규제와 정치, 중국 변수, VIP 의존 구조가 너무 강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 산업이라기보다는 특정 변수에 흔들리는 베팅과도 같은 구조였죠. 지금 필요한 건 건물 개발이 아니라요, 수요 구조 재설계입니다. 즉, 무엇을 지을까 이것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글로벌 수요를 어떻게 돈으로 바꿀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으로 제가 떠오르는 것이 K-뷰티, 의료관광, 그리고 공항 환승객 소비 전환입니다. 자, 그러면 왜 제가 K-뷰티를 떠올렸을까요? 이건 단순히 한국 화장품이 인기 있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성형, 피부과, 메디컬 에스테틱, 화장품, 스타일링 분야에서 세계적인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 외국인 환자는 연간 49만 명 수준까지 갔고요. 지금 다시 회복 흐름입니다. 특히 성형, 뷰티 이러한 목적의 방문은 일반 방문보다는 체류 기간이나 소비 규모 그리고 재방문 가능성에서 훨씬 고부가가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관광객보다 시술을 받고 회복을 하고 쇼핑을 하고 다시 오는 고객이 도시에는 훨씬 가치가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미단시티의 핵심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인천국제공항 옆이라는 점이죠. 인천공항은 이미 세계적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즉, 미단시티는 고객이 없는 곳이 아니라 고객은 지나가는데 돈을 못 쓰게 만드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사람을 새로 모으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공항에 있는 글로벌 이동객을 소비자화하는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연간 이용객 중에 일부 의미 있는 숫자만 전환이 돼도 시장 규모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보다 구조입니다. 공항을 통과하는 그냥 교통 인프라로만 쓸 것인가, 아니면은 소비 전환 플랫폼으로 키울 것인가, 이 차이가 도시의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제시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공항 환승객 4시간 내지 6시간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말이냐? 공항에서 픽업을 해서 피부 진단을 받고 퍼스널 컬러도 추천을 받습니다. 헤어와 메이크업 시술도 합니다. 그리고 K-뷰티 쇼핑으로 이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다시 K-스타일링도 받고 촬영을 하고 한식 식사를 하고 카페를 즐깁니다. 그리고 다시 공항으로 복귀하는 이러한 루트로 설계되는 프로그램이죠. 이것은 단순한 관광상품 설계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이동인구를 고부가 소비 구조로 바꾸는 플랫폼입니다. 즉,
새 고객 창출하는 것보다는요, 기존의 글로벌 유동 인구를 소비 인구로 전환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프로그램은 더 강력합니다. 이것은 K-뷰티 의료관광입니다. 성형외과, 피부과, 회복관리, 통역, 호텔, 식음료, 보호자, 쇼핑, 가족 관광까지 붙으면 이거는 병원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돈을 버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치료, 회복, 쇼핑, 관광이 결합된 수출형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쇼핑 구조입니다. 그냥 면세점식으로 상품을 진열해 놓고 파는 것은 더 이상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제는 제품이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한국 스타일, 이것을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피부를 분석하고 메이크업과 패션, 뷰티 디바이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SNS 콘텐츠까지 연결하는 체험형 구조, 즉 미단시티는 쇼핑몰이 아니라 K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포지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게 각각 따로 노는 시설이 아니고요. 유입해서 체험하고 시술하고 회복하고 쇼핑하고 다시 재방문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바로 소비 생태계를 만들자 이 말이죠. 과거에 미단시티가 토지 거래 중심이었다면 이제 미래의 미단시티는 반복 소비 구조로 변환되어야 합니다. 즉, 한 번 팔고 끝나는 땅이 아니라 세계인이 계속해서 와서 돈을 쓰는 도시, 이것이 제가 주장하는 미단시티의 미래 도시입니다. 자, 한마디로 미단시티의 미래는 여러분 더 많은 건물을 짓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인천공항을 지나가는 세계인을 어떻게 K-뷰티, K-의료관광, 체험형, 체류형 소비로 전환시킬 것이냐, 바로 그 구조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세 번째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향은 이해하셨죠? 그러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어도 안 됐을까요? 아무도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한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아이디어가 없었다기보다는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글로벌 투자자는 꿈만 보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큰 돈은 입지보다는 투자 구조를 보기 때문이죠. 제가 글로벌 기업에서 20년 이상 M&A를 리딩하면서 9개 나라 14개 자회사의 전략실장으로서 기업과 기업을 연결하고 수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과 시각으로 제가 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글로벌 자본이 들어올 수 없었을까에 대해서 분석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권리 구조, 정책의 일관성, 규제, 세제, 그리고 엑시트 전략, 즉 나중에 어떻게 투자금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유치권, PF, 담보권, 공매, 소송 가능성, 정책 불확실성, 이렇게 복잡한데 아무리 좋은 땅이 있어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잡해서 못 들어가는 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첫 번째는 판의 청소, 즉 클린 자산화입니다. 채권단과 협상을 마무리해야 되고요. 유치권을 해소하고 담보를 재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구조도 다시 재정비해야죠. 좋은 설계도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판 자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겁니다. 여기서 인천시와 인천 자유구역 경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금만 넣는 것이 아니라 민간 투자자가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리스크를 정리하는 판 설계자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규제 패키지입니다.
의료관광 도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 숙박, 통역, 교통, 야간 상권 이런 게 다 막혀 있으면 그냥 실패합니다. 부분 허용이 아니라요. 통합 규제 특구형 구조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제와 인센티브입니다. 글로벌 자본은 애국심으로 오지 않습니다. 수익률, 안정성, 회수 구조를 봅니다. 싱가포르와 두바이, 태국과 경쟁하려면요. 재산세, 법인세, 인허가 속도, 초기 인프라 지원까지 모두 패키지로 완성해서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앵커 투자자를 유치해야 됩니다. 글로벌 호텔 체인, K-뷰티 대기업들, 대형 성형외과 헬스케어 기업들, 리테일 플랫폼, 좋은 사업이면 누가 오겠지 이렇게 핵심 플레이어를 좋은 사업이면 누가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핵심 플레이어를 초기 구조에 묶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혼자 먼저 뛰기보다는요. 누가 같이 들어오나 이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엑싯 구조입니다. 자, 제가 글로벌에서 여러 지역들의 이 투자 여부를 이렇게 이제 조사할 때 가장 취약한 것,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엑싯 구조입니다. 특히 한국형 개발의 약점은요. 들어올 때 이야기가 많아요. 뭘 하자, 뭐 누구 투자자를 얹히자. 그런데 나갈 때 구조가 너무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자본은요. 회수 가능성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SPV의 설립입니다. SPV가 무엇입니까? 특수 목적 법인이죠. 네, 그래서 미단시티의 K뷰티, 의료관광 이 프로젝트만 담당하는 별도 사업회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지금 복잡한 이해관계를 분리하고 이 프로젝트만의 돈과 책임, 수익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운영 안정화입니다. 실제로 고객이 오고 매출이 들고 그 다음에 호텔과 의료관광이 수익 구조를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요. 현금 흐름이 핵심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리츠입니다. 리츠가 뭡니까? 수익이 나는 자산을 금융상품화해서 상장하거나 기간에 매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리츠 구조가 풀어져야지 회수 가능한 돈으로 외국 자본은 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수익이 안정화되죠. 그러면 이것을 리츠로 묶어서 매각하거나 상장을 통해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지 글로벌 자본은 이게 묶이는 돈이 아니라 회수 가능한 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미단시티의 본질은 단순 개발이 아닙니다. 공항경제권을 중심으로 K-뷰티와 K-의료관광을 핵심 비즈니스로 발전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규제가 아니라 규제 특구로 묶어서 혜택을 패키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SPV를 설립하고 리츠로 자산을 다시 회수 가능한 돈으로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플랫폼으로 설계되어야지 미단시티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토지 매각 중심의 개발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미래는 운영 수익 중심의 플랫폼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땅 한 번 팔고 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계속 소비하고 그리고 또 투자하고 또 다시 회수하고 이러한 가치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미단시티 이 재건에 대해서 부동산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미단시티 재건은요. 공항경제 기반의 글로벌 소비 시스템 이것을 살리는 정책이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것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단시티를 살리는 진짜 해법은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아니라 공공이 권리, 규제, 제재, 앵커 투자, SPV, 리츠까지 포함한 투자가 가능한 판을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도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한 도시를 방치할지 아니면 재설계할지는 정치와 행정의 선택입니다. 지금 미단시티의 미래는 누가 건물을 짓느냐가 아니고요. 누가 이 멈춘 땅에 다시 돈이 도는 구조로 바꿀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진이었습니다.